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 이 야권에서 오래간만에 중요한 모멘텀을 딱 장악했어요. 이때 확실하게 표로 그 심판의 이 진술을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4.15 우리 총선 때 사전투표에 부정선거의 의혹이 많이 제기된 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사전투표 때 어떤 형태의 부정선거 의혹이 나올지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야말로 매의 눈으로 날카롭게 이 부정선거 의혹 조그만 일이라도 있으면 꼭 이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스마트폰에 이 카메라가 굉장히 고성능 카메라들이 전부 다 잘 장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거의 녹음도 할 수 있고 또 사진도 찍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체증 자료로 이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철저한 부정선거 의혹 조그마한 것이라 하더라도 놓치지 마시고 철저히 증거 자료로 쭉쭉 쌓아 놓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거가 끝나면 아니면 사전투표 기간에라도 언제든지 언론을 통해서 폭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총장이 초기에 1차 인터뷰를 통해서 LH 사태 이건 지금 전 정권 잘못 다루고 있다. 경고를 했는데 한 달 내내 달라지지 않고 있어요. 겨우 달라지는 것이 이제 쇼하려고 검찰 500명 투입한다. 그런데 검찰에서 조사할 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검찰이 하는 게 뭡니까? 5년 전 과거 사건이나 들먹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레미 좀 잡겠다는 거예요, 피레미죠. 네. 이러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이 이제 또 두 번째 메시지를 냈어요, 최근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번 선거는 심판선거다. 잊지 말아달라. 이번 선거는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선거다. 이거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아주 직격탄을 날린 거예요. 직격탄을. 뭐라고 했느냐? 이번 선거는 선거야말로 상식과 정의를 되찾는 반격의 출발점이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이런 이성적 판단 그리고 감석전 이 투표의 성격을 그대로 윤석열 총장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력을 악용한 성범죄 때문에 대한민국 제1, 2도시에서 막대한 세금을 들여서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됐는데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 예, 불행하잖아요. 얼마가 들어요? 820억이 들어요. 820억. 이거 책임 있는 정부 여당이다. 그리고 이번 성추행 둘 다 똑같잖아요. 이 사건 때문에 개최되는 이런 선거가 진정성 있게 반성을 하려면 당헌 당규를 안 고치고 후보를 내지 않았어야 되죠. 더군다나 당헌 당규를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그거 내가 만드는 건데 그 민주당의 도덕적 정당성이 출발점이야. 고치지 마. 우리 국민들이 그거 고친다고 뭐 이해해 줄 것 같아? 더 비판받아. 놔둬. 이렇게 한마디 했어야죠. 문재인 대통령 어디로 숨었는지 꽁꽁 숨고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예.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 하나마나 한 사과 한마디밖에 더 했어요.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이 뭐라고 하고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의 2차 가해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성추행 피해자가 오직해야 기자회견까지 가졌잖아요. 기자회견 가진 게 뭡니까? 이거 왜 선거가 이루어지는지 우리 시민들이 잊어가고 있다. 잊혀지고 있다. 이러다가 민주당이 당선이 되면 내가 서울시에 들어가겠느냐. 나는 공무원인데 못 들어갈 것 같다. 불안하다. 제발 2차 가해 좀 멈춰달라. 이렇게 해서 심판론을 성추행 피해자까지도 주장하고 있어요. 부산에서는 마찬가지예요. 부산에서는 성추행 피해자 오거든. 성추행 피해자를 변호하는 변호인이 말하자면 오거든 김영춘 선대위 위원장까지 한 이 뻔뻔스러운 정권이에요. 그리고 비판 여론이 돌으니까 그나마 슬그머니 사퇴해요. 박영선이하고 똑같아요. 이게 민주당의 본질이에요. 현 민주당의. 예. 이런 걸 보고 윤석열 총장도 잘못을 바로잡을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다. 시민들의 투표가 상식과 정의를 되찾는 반격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투표하면 바뀐다. 이 메시지의 핵심은 책임 선거를 해야 된다. 책임 추궁 선거. 그 다음에는 투표를 하면 바뀐다. 이것이 윤석열 총장이 최근에 밝힌 이 정치적인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떤 메시지를 지금 내놨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인이 직접 내일 사전 투표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몇 시경에 하는 시간까지 나왔어요. 시간까지. 11시에서 11시 반 사이에 투표하러 간다. 어디에? 서대문구 남가자동에 간다 이거예요. 서대문구 남가자동에 아버지하고 같이 투표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하고 같이 투표한다는 거. 그 다음에 시간을까지 적시한 거.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총장이 정치적인 메시지를 다양한 형태로 냅니다. 윤석열 총장의 아버지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김영석 교수와의 이 예방을 주선해 준 분이에요.
아주 절친해요. 그리고 윤기종 교수는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도 아주 친해요. 그리고 최근에 윤석열 총장은 이종찬 국정원장을 만들었어요. 이종찬 국정원장은 김영석 교수하고는 하늘과 땅 사이의 차이가 있어요. 그는 우열의 경험에 어느 게 좋다 나쁘다의 차이가 아니라 이 김영석 교수는 순수 교수잖아요. 한 번도 외도를 안 했어요. 근데 이종찬 원장은 국정원에 저도 뭐 직접 분으로 모시고 일을 했으니까 잘 알죠. 국정원에서 뼈를 담고 일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그야말로 정치 일선에 창당 다각까지 하고 대선까지 출마하려고 했다가 실패하시고 국회의원을 4번씩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치를 그야말로 이론과 실제를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결국 이런 이종찬 원장을 통해서 배운 게 뭐겠어요? 들은 얘기가 뭐겠습니까? 정치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윤석열 총장의 정치의 시작이 이미 지난번에 조선일보를 통해서 밝힌 이번 선거는 심판선거가 된다. 이 메시지를 내놓고 심판을 본인이 하러 직접 간다. 이렇게 대충 가가지고 현장에서 언론을 통해서 지금 윤석열 총장이 투표했습니다. 이런 보도를 받는 이런 보도 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대대적으로 내가 사전투표라는 메시지를 날려가지고 결국은 우리 야권에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무당층과 중도층에서 등을 돌리신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한테 나도 사전투표를 통해서 심판하러 가니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심판하러 가라. 그래서 이미 야권에서도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고요. 여권도 독려하고 있는데 아마도 오늘 제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서 윤석열 총장이 내일 간다. 이 메시지만큼 더 충격적 효과가 있는 메시지는 드물 것이다. 작년에는 사전투표를 안 하고 본투표만 했어요. 그래서 이 본인의 아버지 살고 있는 그 남가자동 투표소에서 투표를 한다. 작년에는 본선 투표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서울 시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일부에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야권 사전투표를 독려하니까 여기에 발맞추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소극적 해석이다. 이러한 윤석열 총장의 사전투표 입장 발표는 결국은 적극적이고 강력하고 주도적이고 공세적인 메시지다. 단순하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투표를 하니까 투표를 간다. 지금 윤석열 총장이 그럴 형편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충성 맹세한 사람들의 소극적 평가인 것 같아요. 보다 적극적인 의미 부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이죠. 동아일보에서 창간 101주년을 계기로 해서 특집 여론조사를 했어요. 이거를 비롯한 몇 가지 중요한 지표를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이 지표를 보셔야만이 여러분들께서 내일 윤석열 총장의 사전투표가 이러이러한 민심의 흐름에 긍정적인 측면, 야권의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시너지 효과를 내게 하는 메시지가 되겠다.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대통령 문재인 긍부정평가율은 36.3대 57.4, 부정이 20%나 높아요. 부정이.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은 31.2대 이재명은 25.7, 6%나 높아요. 그 다음에 정당 지지율에서 국민의힘은 32.6, 민주당은 31.8이에요.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정권 심판론이다. 이것이 53.3, 아니야 견제 29.8, 더블 스코어로 심판론이 앞서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세훈 후보와 박영선 후보, 오세훈 후보가 52.3에 박영선 30.3이에요. 중도층이 압도적으로 지금 윤석열 쪽으로 돌아섰어요. 그리고 이번 정의당의 경우에도 상당히 지금 오세훈 후보 쪽으로 돌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재난지원금 준다고 대통령이 노래 부르고 있잖아요. 이거 선거에 별로 영향 없어. 이것이 52.3%예요. 그래서 이번 선거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바람 선거가 상당히 합리적 투표권 행사의 이성적 투표로 간다. 단순한 바람 이상의 이제 우리 국민들의 투표 의식이요. 바람도 바람이지만은 상황, 정치 상황,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하는 상당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투표로 지금 행태가 바뀌고 있다. 이렇게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형준, 김영춘 51대 32로 높아요.
그래서 진보층 상당수가 부동층으로 또는 이 오세훈 후보 지지층으로 넘어가고 있고, 이 중도층의 쏠림이 가속화되고 있어서 여야 간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여당 측에서는 2%포인트의 승부를 지금 목표로 해서 사전투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때 또 지금 현재 이해찬 대표가 나타났어요. 이해찬 대표가 나타나가지고 지금 뭐라고 그러냐, 이번 선거 할만하다. 이번 선거 할만하다. 그래서 사실상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이해찬 전 대표의 발언은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최근에 그랬잖아요. 그거 우리가 여론조사 많이 해봐서 아는데 여론조사 전부 가짜야. 3분의 2가 우리가 이길 수 있어. 내가 나와보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생겨. 이런 평가를 내놨잖아요. 이런 평가를 내놓은 사람이 바로 이해찬이에요. 근데 이해찬 대표가 이런 평가하고 조금 다른 평가를 지금 내놓고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느냐, 최근 한 자릿수 이내로 좁아지는 경향이 있다. 최근에 윤건현이가 이 투표 이 지지율 내부 자료를 공개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고발돼 있잖아요. 지금 선관위에서 조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김어준 뉴스공장, 그러니까 여당은요, 김어준 뉴스공장이 없으면 아무것도 제가 보기에 못하는 것 같아요. 김어준 뉴스공장이 나타나가지고 지금부터 각자 지지 세력이 결집할 때이고 투표 일선에서 투표 권유를 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있다. 그래서 역전을 확신할 수는 없다. 이렇게 싹 꼬리를 내렸어요. 지난번에는 내가 나와서 보니까 이길 수 있다 되냐. 근데 지금은 역전을 확신할 수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밀리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사전투표를 지금 종용하고 있어요. 이 사전투표에 얼마나 많이 또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 본 투표율이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사전투표를 얼마나 하느냐가 중요하다. 여기서 직장인은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20, 30, 40. 그러면서 연령대가 강한 지지층인 40대, 50대 중반까지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와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상당히 충격적인 게 오세훈 후보가 이해상충한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투기도 아니다. 그래서 지금 여당이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게 오세훈 후보가 투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정반대의 생각으로 제대로 이해찬 대표는 오세훈 후보의 내구동 땅 이 의혹에 관해서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번 선거에서 지면 대선도 힘들어진다. 이런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건 아니야. 훨씬 더 순탄하게 갈 수 있는 걸 갖다가 약간 장애물이 생겼다고만 보면 된다. 말하자면 비포장 정도로 간다고 보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선 후보라는 게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다. 쭉 성장해서 올라오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 중에서는 대선 후보감이라고 볼 만한 사람이 눈에 안 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윤석열 총장에 대한 그 대대적인 지지율의 상승, 이거에 관해서 이낙연 이해찬 대표가 폄하하는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이해찬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의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에 루머가 많았는데 이해찬 대표 건강 상태, 정신 건강에 좀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리고 이 문화일보에 게재된 김영준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죠. 언론에 많이 출연하시는 분인데 한국선거학회 회장을 지금 맡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의 얘기를 보면 정권 지지도를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 단계는 2.5단계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를 넘고 있고 그대로 긍정평가율이 35%밖에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중동층과 무당층의 이반 현상이 굉장히 심해서 이제는 문재인 정권이 무능하고 위선적이고 교만하고 폭정에 계속되고 있다. 이런 거를 우리 국민들이 다 알아가지고 국민의 분노와 저항 심리가 농축되면서 비호감 확산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네임덕은 이미 다 들어와 있는 거고 네임덕이 아니고요. 이대로 가면 데드덕, 즉 뇌사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뇌사 상태에 빠지도록 우리가 더 밀어붙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레드덕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오리고 레임덕은 절름발이 오리잖아요. 그래서 데드덕, 레임덕 다음에 오는 것이 데드덕, 즉 정치 생명이 완전히 끝나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지금 현재 여권의 행태가 굉장히
정권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밀리고 있고요. 우리 야권 여러분들이 이럴 때일수록 결속력을 더 강력히 추진해야 되겠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내로남불 일일이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지금 현재 김상조에 이어서 박주민이가 똑같이 문제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박주민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내로남불, 박주민은 법 통과 한 달 전에 월세를 9%나 올렸고, 그리고 김상조는 이틀 전에 임대차 보합법 시행 이틀 전에 전셋값을 14%나 올렸어요. 14%나. 그리고 이 김상조는 또 예금이 14억이나 예금을 가지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전세비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 조국의 위로 내로남불 이런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추미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의도 오피스텔 가지고 있으면서 얼마나 떵떵거리고 뭐 이 금부 분리를 해야 된다는 이런 엉뚱한 소리를 했잖아요. 그리고 임종석이 또 얼마나 엉뚱한 소리를 했어요. 박원순 시장 향기가 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임종석이 이 비뇨기 이비인후과를 좀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레임덕 아니고 데드덕으로 간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지금 박영선이가 2030 여심을 달래려고 난리를 치고 이 여권의 이 조직표, 이 결속력을 집도끼를 불러내려고 하지만 전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박영선이가요 매우 충격적인 지금 이 행태를 보이고 있어요. 바로 뭐냐? 여러분들 민주당 옷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잖아요. 이름하고 일자만 딱 써 있어요. 민주당 말을 싹 빼버렸어요. 이미 박영선의 이러한 기이한 현상은 나타났어요.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비판했잖아요. 이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정책 이해할 수 없다. 공공주도만 갖고 되겠느냐? 민간 주도를 넓혀라. 이렇게 딱 직격탄을 가했어요. 그러더니 급기야는 이제 옷까지 바꿔 입었어요. 파란색 점퍼, 정당명이 빠진. 아니 정당명을 뺀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무소속으로 나오는 사람들이나 정당명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 탈당이 임박한 거 아니냐. 또 어디에서는 탈당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본인은 뭐라고 해보느냐. 아 그거 별거 아니야. 그 누구한테 선물 받은 거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없어. 이렇게 되지만요. 선물을 받았어도 지금 선거를 받았어도 내가 민주당 후보로 뛰면 민주당이라는 당명이 적혀있는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지 왜 당명이 빠져있는 이것도 거짓말인지 아닌지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선물을 누가 줬는지 이거 선물 준 거는 선거법 위반이 아닌지 선물을 받았다고 돼 있잖아요. 기부 행위를 본인이 못하게 돼 있고 기부를 받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 옷이 이거 뭐 얼마짜리인지 모르지만 민주당은 전부 다 내로남불이잖아요. 지금 뭐 임대차 법 위반했다고 9% 14% 이동 더 많이 받았다. 박주민이가 뭐라고 거짓말했어요. 거짓말을. 그 부동산 주인이 그러는데 사장이 그러는데 그거 비싼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비싸고 안 비싸고를 떠나서 법을 이용해 갖고 법안까지 발의해 가놓고 임대료를 미리 올려받았다는 그 비도덕성, 그 다음에 불법성 이런 것 때문에 비판받는 거잖아요. 김상조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옷을 선물받았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는데요. 이 해명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꼭 고발하십시오. 그리고 제 방송을 보는 언론인들도 상당히 많으신데 이거 꼭 좀 선물 누구한테 받는다 철저히 추적 보도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정도로 해서요. 또 중요한 뉴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 빨간색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